안녕하십니까. 신조의정입니다. 2019년 9월 10일 알리바바의 20주년 기념회에서 마윈은 정식으로 알리바바 이사장 지위에서 사임하기로 선포했습니다. 올해 54수로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할 마윈이 왜 갑자기 물러나기로 했을까요? 우선 마윈은 1년 전에 퇴임 계획을 미리 발표했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임 1년 전인 2018년 9월 10일 마윈은 1년 후인 9월에 알리바바 이사장 직위에서 물러날 것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마윈이 퇴임 계획을 발표한 당일에 알리바바의 전자지불 시스템인 지푸바오가 중국 은연의 관리하에 들어가게 되어서 더욱더 마윈의 퇴임에 관한 많은 의혹들이 생겨났습니다. 당시 중국의 분위기는 국진민퇴의 흐름 속에 많은 사기업 CEO들이 중국 공산당에 의해 정리를 당하는 시기였습니다. 마윈이 사임을 밝히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중국이 실행하는 시장경제에 역행하는 국진민퇴가 주는 압박감 때문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18년은 중국 개혁개방 40주년이 되는 중요한 해였고 개혁개방 40년의 가장 큰 성과는 민영기업의 발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주요 매체에서는 국유기업은 나서고 민영기업은 물러나라라는 국진민퇴뿐 아니라 심지어 사유제 소멸 같은 주제가 공산당 언론 매체에서 행행하면서 민영기업가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으며 실제로 많은 민영기업가들이 작업당하면서 소문만을 남기고 소리 없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국유기업과 민간기업을 강제로 섞는 훈가이 정책도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국진민퇴의 흐름에 알리바바의 마윈은 상대적으로 비협조적이었고 텐센트의 마화腾은 협조적이었습니다. 전자지불 시스템의 양대 산맥인 알리바바의 지푸바와 텐센트의 자이푸통은 중국 공산당의 국유은행이 독점하는 금융을 위협하는 요소였습니다. 그리고 부채 비율이 높은 국유기업의 지분을 민간 기업들에게 강제 매입하도록 하는 훈가의 정책들이 실시되었습니다. 마화腾은 순응했고 마윈은 결론적으로 공산당에 하자는 것을 했지만 과정에서 까칠했습니다. 마화腾은 텐센트 본사 앞에 공산당 지도에 따라서 창업하자라는 조형도 만들어 놓을 정도로 공산당 정책에 순응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 8월 중국 중앙국유기업과 민영 IT 기업들의 훈가의 작업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는데 가장 협조적이고 앞에서 선동하는 사람이 텐센트의 마화腾입니다. 국진민퇴의 흐름에 순응하지 못하는 마윈의 시장주의적 사업가 기질이 창업 20년 54세의 젊은 나이에 알리바바를 떠나야 했던 중요한 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일 마윈이 이토록 유명하지 않았다면 2018년 소리 없이 작업당에 사라진 수많은 중국 기업가들처럼 소문만 남기고 진작에 사라졌을 것입니다. 마윈은 너무나도 유명했기 때문에 목숨은 건진 것입니다. 마윈이 작년 9월 이사장 퇴임 계획을 발표하기 한 달 전인 8월 중국에서 마윈의 짧은 동영상이 퍼진 적이 있었습니다. 마윈이 당시 어떤 실질적 생명의 위협을 당했는지 유추해 볼 수 있는 영상입니다. 그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不是说有能来吗？能来的。来了就走，那来了你不唱歌啊？没情绪唱歌，状态不对。我前天还差点他妈的死了，是吧？为什么呀？药物中毒，我操！我不好说，我差点，我就是想听你唱歌呢。我觉得真的是，真的，你以为全中国人都知道你唱歌好？不是的，光知你他妈做淘宝做得好，没人知道你唱，所以你得还得多唱唱。搞一次企业家唱歌比赛。 창업자인 마윈이 물러난 이상 알리바바는 부채가 많은 국유기업의 지분을 훈가이라는 명목으로 대량 매수할 수도 있을 것이고 가능하다면 알리바바의 지분도 교차 지분의 형태로 중국 국유기업이 가지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2015년 태동한 훈가의 정책은 중국 공산당의 국영화 버전 2.0이라고 불릴 정도로 시진핑 집권하의 중국에서 중요한 정책 흐름입니다. 현재 4차에 걸쳐 훈가의 정책이 대규모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중국에서는 딜레버리징 정책이 지속되어 왔는데 이로 인해 민영기업은 차입자금 부족으로 재무적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이러한 기회를 이용해 국유기업은 낮은 가격으로 전망이 양호한 민영기업의 지분을 흡수해왔으며 상호교차 지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부채가 많은 국유기업의 지분을 강제로 민영기업에게 떠넘기기도 하면서 국영기업의 채무 비율을 낮추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흐름이 훈가의 진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중요한 흐름을 제대로 소개하고 있는 한국의 매체가 없습니다. 네이버에 훈가이를 입력하니 훈가이를 소개하는 뉴스가 하나도 검색이 되지 않습니다. 블로그에 몇 개 검색이 되는데 그마저도 중국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심지어 훈가이를 배우자는 글마저도 있을 지경입니다. 현재 시진핑 집권하의 중국은 과거 계획경제 배급표 경제의 유물인 공소사까지도 부활시키고 있으며 2018년 간영 매체에서는 국진민태, 사유제 소멸 등을 공론화할 정도로 계획경제로의 핵이 추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훈가이는 민영기업과 국유기업을 섞는 과정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민간기업을 국유기업으로 단계적으로 국영화하는 중간 단계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상 신조 이정이었습니다.